본격적으로 시장 인사이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살펴드렸던 파생 상품 ETF, ETN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주제로 좀 담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ETF 상품 중에서도 인버스 상품들만 조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8월의 첫 거래일 악재에 상당히 민감했던 국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의 전략. 비중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저는 늘 항상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요. 네.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를 하고요. 하락할 때는 인버스를 합니다. 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시장이 미증시와 더불어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검토 이슈에도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시장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2주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이 조정을 주고 인버스를 체크했는데 그랬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을 이후에 네. 시장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유럽도 관세 협상 이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잠깐 다시 상승을 봤는데 우리 시장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인버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시장이 약간 어느 정도 무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릴 때 ETF에서는 어느 구간이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인버스가 올라가기보다는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시장을 바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단 조금 더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겠죠. 못했죠. 네. 저는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세제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좋을 거라고 보여줬는데 자,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종목들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버스가 상승한 건데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께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인버스가 상승한다고 했죠. 오늘 이 화면에서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이 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은 저는 약간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새로운 내용이 주말 동안 나와서 월요일 날 바로 되돌림을 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인버스에 대한 강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3,450원 가족지킴선 유지를 하고 네.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3,530원이었는데 50원까지 더 돌파하잖아요. 그럼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줄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인버스는 한 배짜리 인버스라고 본다면 두 배짜리 인버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오늘 상당히 또 큰 상승 흐름이 나왔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오늘 8% 상승을 준 거거든요. 제가 이제 2배수의 인버스를 본 건데 네. 자,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한 번도 지금 추세에 대한 흐름이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한 바가 없었어요. 이게 20일 생명선이라고 보는 거죠? 21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인버스가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오히려 이제 하락장일 때 노아의 방주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에 대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의 약간 난기류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덱스 두 배수 이 종목에 대해서 코스닥 150 인버스에 대한 200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저는 1,220원 가족지킴선 1,300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힘이 약간 좀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신 게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거라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ETF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힘이 좀 없다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코스닥 지수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어떤 걸 바라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거 가짜 뉴스나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하는데 오늘은 역시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시장이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청자분들 그동안에 정치적인 그 힘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그 법안 통과로 인해서 그동안의 지주사라든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줄 때는 이렇게 인버스들에 대한 상승을 줄 수 있고요. 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네. 오늘 이렇게 4%나 상승을 줬고요. 현 구간에 3,350원 가죽지킴선 3,500원 이렇게 돌파 추세형이고요. 지금 이 보고 계신 ETF 인버스 이런 종목들은 저희 패밀리 분들이 늘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제 개편 관련해서 실망감이 상당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 상태로 좀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도 좀 큰 부분들도 있고 네.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많죠. 보실까요? 안 좋아요. 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10억이 넘어가면요. 10억이 넘어가면 월 말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계속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데 월 말에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들이 모이려면 그러니까 돈을 팔지 않게 계속 시장에 돈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 월말에 팔게 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 돈이 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악재는 오히려 시장의 종목들이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일 때 상승했던 종목 중심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알테오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내면서 달려가 주고 있다. 네.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노화의 방주 롱숏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네. 알테오젠이 꺾이잖아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빠져요. 음. 알테오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갑니다.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많이 크게 줘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꺾이면 종목들은 따라서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가총액 시장이 좋아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상승한다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어도 만약에 오늘 미국의 반도체 지수들이 좀 빠져주고 그에 따른 또 좋지 않은 그런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알테오젠이 빠지면 시장이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반등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은 여러분들 보통 제가 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께 가족지킴선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한 템포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42만 원 기술적 반등 구간 반등 못하면요.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42만 원 기술적 반등 구간을 체크하고 반등해주면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은 벌써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대응을 좀 잘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뀌어진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은 오늘 같은 날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늘 시장에 대한 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을 안 해요. 저는 시장이 좋으면 종목을 안 하는데 2차 전지가 여러분들께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날씨가 갑자기 이제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을 보여줘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줬는데요. 만일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상승해주면 괜찮은데 네. 오늘 유럽 증시도 크게 폭락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주말 동안에 괜찮다라고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유럽하고 미증시가 빠지면 펀더멘탈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에서는 종목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 에코프로 BM 관련주도 네. 10만 4천 원 기술적 반등 못하면요. 시장의 그 비구름에 감춰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체크하시고 시장이 살짝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시장이 돌아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그 전략을 통해서 가족 지킴선과 돌파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지점에서는 거의 아래 꼬리를 좀 달았던 경험이 있는 종목 같습니다. 견고해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 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견고하다 함은 시장이 꺾인다고 해서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더 매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찌됐든 하락할 때도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뷰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안 해요, 종목을. 그래서 그 뷰로 설명을 드리면 펩트론도 너무나 견고하지만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면 펩트론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가족 지킴선이 표현이 아니라 27만 원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이거 꺾이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견조하다가 아니라 오늘 양호한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워낙에 실적 호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보다 좋아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또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공부했던 경협주를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경협주들이 좋은 걸 알았어도 시장이 안 좋아서 저희는 오늘 공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주식은 평생 열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들 어찌됐든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제가 패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인버스로도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또는 오늘의 전략을 보고 인버스를 안 하셔도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마리서치는 좋은 흐름을 보였어도요. 50만 4천 원 이탈을 하면요. 누적 반등 못하면 시장과 더불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을 해줘야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를 좋게 볼 때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화장품 관련된 실리콘2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종목들, 여러분들하고 봐왔던 모든 종목들이요. 다 이렇게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실리콘2도 KBT 관련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화장품주도 실적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또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2는 테마적인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와 펀더멘탈 하락할 때 하락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실리콘2가 45,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이번에는 그냥 가족 지킴선으로 한번 했거든요. 가족 지키라고. 여기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장의 뷰를 시청자분들 그냥 걱정해라. 겁주는 게 아니라 시장 진짜 평생 열리니까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시장 안 좋으니까 대피하라고. 지금은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45,000원 실리콘2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관세 그리고 세제 개편 이 실망감이 온 전망적으로 다 펼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저는 이제 조선주는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미 관세를 하면서 이제 200조 원, 2,000조 원,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1,500달러 이제 펀드 조성이 있을 거라서 그런 관련주는 좋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억할 거. 자 그렇게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들이 빠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저도 만약에 실수를 하면 제가 늘 시장을 바르게 못 봤을 때거든요. 보는 대로 대응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월요일날 상승할지 하락할지 명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뷰를 시장이 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올랐고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더 간다. 이런 생각보다 시장과 더불어서 조정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HD 한국조선해양도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로템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좋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 조정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때 대형주 없는 사람들은 일단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방금 전태령 파트너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네.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분위기가 돌아서면 또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를 좀 참조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HD 한국조선 해양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조선주도 네. 옥석은 분명히 좀 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관련해서 오늘은 좀 쉬어간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조선주를 대단히 좋게 보고 있어요. 대단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대장주는요. 늦게 떨어져요. 늦게 떨어지고 견고하게 받쳐주다가 시장이 꺾이고 투매가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 나올 때 좀 그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펀더멘탈이나 앞으로의 업황은 좋을 수 있지만 주식이 많이 오르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까지도 좋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 세제 개편이 새롭게 뭔가 이슈, 오늘도 기사에는 나오기는 했어요. 세제 개편을 다시 그렇게 돌리지 않고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 싶으면요. 매일 아침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오늘 공부한 종목들 우리가 그 다음날 그 너튜브에서 전태룡 검색하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무료 방송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종목 공부를 매매할 걸 보거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매일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좋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32만 원 기술적 반등 못하면 이 종목도 조정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역시나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네.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12년 전의 전략은 만약에 조정을 주면 저점에서 매수해도 된다. 이러한 전략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많은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화의 방주 매매 기법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전략을 좀 유연하게 해서 지금 하락장 때 종목을 줄이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충분히 편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 구간 때 워낙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목마저 무너지면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88만 원 기술적 반등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방산 관련된 현대 로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보면 좀 견조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산주들이 워낙에 이 K방산 실적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을 늦게 주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요한 게 대장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조정을 준다. 그러니까 먼저 하락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지수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시청자분들 기억하세요.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밀리는 종목들이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대한 전략이 제가 어제 바둑의 수, 장기의 수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가족 지킴선 또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을 알려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상승할 때 밀리지 않은 종목 중심에서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는 시장을 불확실성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현대로템도 18만 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원전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분위기에 또 이어서 오늘은 조정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시장을 보면 현 구간대 그래도 견고하다고 봐요. 네. 진짜 견고하고 펀더멘탈도 있고 뭐 2천억 달러 투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시장 없으면 안 좋으면 또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예측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안 좋아지고 미증시가 빠지고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58,000원 기술적 반등을 보도록 하고요. 저는요.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세제 개편에 대한 희석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미국하고 유럽이 빠지면 그 상승을 틈타서 오히려 인버스를 더 공략을 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지켜볼 종목 금융주 신한지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 관련돼서 좀 쉬어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왜 신한지주가 왜 이제 제가 염려를 하냐면 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신한지주 좋다라고 해서 흐름을 공부했을 때 어떤 이유였죠?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법 개정이었어요. 상법 개정. 상법 개정 통해서 5,500포인트 간다, 3,500포인트 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제 개편 이 내용을 보면요. 5,500을 갈 수가 없어요. 3,500을 갈 수가 없어요. 거래하는 데 세금을 내고요. 월말에 우리가 이제 배당받기 위해서 계속 돈 거금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또 연말에 매도하라고 하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그 정부에 대한 수혜주 때문에 올라갔던 이 신한지주는 하락하는 데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조정을 주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으니까 조정을 주면 지수를 이끌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요, 여러분들 63,500원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만약에 반등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 그 국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꼭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안 물려 계셔야 저희 방송을 보고 또 새롭게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시장 상황, 구름이 낀 상황, 비 올 것 같은 이 상황을 꼭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 H20 칩 이 보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말 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밤에 오늘 지금 저녁에 그 세제 개편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네. 기대가 컸는데 요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 유럽하고 미국하고 하락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제약주 빠지고 겁나서 나머지 빠져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 보안 문제 칩 이 얘기가 나오고 수출 재해 금지 가능성이 있으면 예전에 미증시가 그래서 한번 내려왔거든요. 네.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무거움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엔비디아 등등에서 지금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길 바라겠어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의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두 번의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요. 우리 반도체 종합지수가 빠져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라가요. 그럼 우리 지수와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오늘 불금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 불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오늘도 미국 시장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도 보고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브로드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주는 먼저 견고하고 네. 부대장주는 먼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브로드컴이 벌써 20선 이하로 내려와요. 조금 더 낙폭이 깊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업종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TSMC인데 어. TSMC 여러분들 최근에 좋다라는 기사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또 20선 밑으로 와 있어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만 하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라는 매매 기법이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지금 이런 급락에 대한 그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네. 방향이라는 게 한 번 추세를 잡으면 계속 추세로 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반도체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1등 삼성전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만 전자 기대감도 있었는데 7만 전자도 지켜지지 못한 모습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와의 그 HBM 계약 네. 가능성에 대한 그 힘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종목은 시장을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68,000원 가족 지킴선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요.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회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네. 빠질 때 왜냐면 그동안에 상승할 때 지수를 끌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빠질 때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제는 되게 좋았어요. 차트 보시면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네. 야 이제 하이닉스 가는구나 지수 올라가는구나 저 너무 신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 상승했던 그 폭마저도
먹고 내려왔어요. 안 좋은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빨리 되돌려야 돼요. 네. 아니면 화요일 날 빨리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25만 3천 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 또 하락이 이어졌어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HBM 관련 그 제품 그 공정에서 네. 독보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아파요. 어제 네. 이런 흐름 보여줘서 야 반도체주들 간다, 시장 간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견고했지만 현 구간대에서 86,000원 기술적 반등을 주지 않고 오늘 중요해요. 엔비디아, TSMC, 퀄컴 이런 반도체 지수가 밀린다면 내일 월요일 날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니까 오늘 시장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조금 깊게 낙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이게 진짜 너무 그 차트나 수급 좋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해야 돼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월초에 흔들고 꼬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세제 개편이라는 악재가 걷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검토 안 하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20만 원 가족 지킴선 기술적 반등 구간 봤는데 이거 네. 이탈하면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운데 선방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가대 속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그나마 빛나게 만들어줬던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일단 시장이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 대한조선, 코난테크놀로지, 강원에너지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줄 때 이 종목들이 어떠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살아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정치적 이슈 해소되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너무 낙폭이 크니까 반등할 가능성도 살짝 열어볼 때 이 종목들을 보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선주의 대장처럼 오늘 많은 분들께서 시장 속에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서 내 종목이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저도 부러울 정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야, 내가 왜 이거 우리가 그 방송에서 네. 요 구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도 늘 생각하지만 저때 올인할 걸. 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일단 하나오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대장주죠. 이 종목마저도 흔들리면 시장은 꺾이지만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네. 약간의 여지를 볼 때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은 가족지킴선하고 돌파 추세형을 같이 설정을 해드렸는데 10만 7천 원 가족지킴선, 11만 8천 원 돌파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차트 잘 보셔야 돼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상승하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네. 기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 볼 때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일단 분봉을 열어봐요. 분봉을 이렇게 열면 혹시 시초가를 기준으로 뭘 보시는 건가요? 시초가도 기준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분봉을 보면 제가 60분 분봉을 설치할 때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30분 분봉을 보기도 하는데 네. 60분 분 보면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에서도 5일선, 5일 키스가 되어 있거든요. 유지가 되면 신규 상장이지만 이거 단타 가능한 거예요. 단타할 때 전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60분 분봉에서 이 그 5일 깨지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정 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좀 신규 상장되고 올라왔는데 네. 이런 기법들을 좀 살짝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분봉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89,000원 가족지킴선 93,000원 돌파 추세형을 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 단타하는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코난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장중에
강한 슈팅이 좀 나왔지만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고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아주는데 밀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견고하지만 음봉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31,500원 가죽 지킴선 36,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 지금 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베이스로 깔고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끼가 있게 움직이면서 오늘도 다들 힘들었지만 이 종목은 선방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역시나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에너지 관련 이슈,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들, 네. 실적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보자고 해야 됐고요. 강원에너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 중에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나마 이러한 종목들이 살아나서 업황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 때 네. 강원에너지는 12,300원 가죽 지킴선 보고요. 14,2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주 또 어떤 전략과 어떤 섹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또 뜻깊게 나온 게 어제 우리가 애프터마켓 이슈에서도 살펴드렸지만 스피어 관련돼서 스페이스 X와 상당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 알려드리면서 네. 종목 HVM도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관련해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까요, 이슈가? 지금은 그래도 몇 개의 종목 장세가 나와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대북 관련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나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땐 돈들이 꼭 어떠한 종목들을 상승한 종목들을 찾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주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 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당사자인 스피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어제 공시가 나온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부러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도 또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마 스피어는 점상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 날 대응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관련주 테마 매매하실 때 요거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합금을 스페이스 X와 10년간 장기 공급하기로 했어요. 네. 너무나 좋은 호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점상한가 안 가고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13,000원 가죽 지킴선 15,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관련주들을 활용해서 테마주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네. 점이 이 종목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강한 모습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네. 후발 주자들도 떨어집니다. 힘이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스피어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관련 테마주도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 대장주의 역할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슈에서 살펴드렸던 종목이 HVM,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네,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HVM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방금 보였던 공부했었던 스피어가 상승을 해주면 이 종목들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네. 종목 장세가 올라가서 움직일 때 이러한 테마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제2의 대선주라든지 급등주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때 충분히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HVM을 33,000원 가죽 지킴선으로 봤고요. 36,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바로 LK 삼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급등이 좀 나왔다가 마무리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그 위성 스타트업하고의 그 영항상법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관련주로서 제가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 실적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관련주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900원 가족 지킴선 2,150원 돌파하면 급등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테마적인 형태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급등주 시그널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섹터 며칠 전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네.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당 쪽에서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했죠. 개정안. 야, 이게 의료법에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다른 거에서는 개정안 이거 좀 오늘 약간 스트레스 받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약간 속이 상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좋은 개정안이 있으면 관련주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봐야죠.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 이슈는 예전부터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정 발의된 종목으로 인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네 종목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가 좀 있으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유비케어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국내 병의원 EMR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이슈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차트도 우리가 좋아했던 음봉의 형태가 나오죠. 음봉의 네. 형태가 나오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는 그래도 이제 가족 지킴선은 정해놔야겠죠. 3,900원 가족 지킴선 4,1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끼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네. 역시나 윗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 흐름은 좀 이어졌죠. 비트컴퓨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롱숏 매매에 제가 집중을 하지만 이제 테마주를 너무 좋아할 때 이 종목을 매일 거의 자주 하다시피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트컴퓨터는 제가 또 잘 알죠. 네.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원격 의료 시스템에 관련해서 성장 동력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차트도요.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느 정도 약간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종목들이 지금 왜 움직이고 있을까? 다른 종목들하고 혹시 연동되는 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 가격대에서 5,2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4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급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비트컴퓨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가족 지킴선이 조금 짧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급등 이후에 거래량도 실려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해줬으니까 지킴선이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킴선을 낮춰도 됐어요. 낮춰도 됐는데 저는 시장 안 좋게 봐요. 지금 시장이 염려가 돼갖고 네. 또 패밀리 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좀 뭔가 지금은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완전 혹시나 이게 연결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체크가 되고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 테마주이고 역시나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 현 구간에 좀 눌림목을 보고 올라갈 수 있나? 근데 테마적인 건지 펀더멘탈인 건지 우리가 실적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관련 헬스케어 비대면 관련 이슈로 늘 부각이 됐었다. 다만 단순히 좀 먼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살짝 조정을 주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